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평택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의 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류정화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5건을 심사 의결하고 내일부터 10월 16일까지 이틀간 위원회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7일은 현장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산수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산수 의원입니다. 평택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기인하는 폭염과 한파로부터 평택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폭염 및 한파 피해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예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폭염, 한파 피해 예방사업 및 무더위, 한파 쉼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폭염, 한파 취약계층 지원 및 재난 도우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상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조원경입니다. 항상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류정화 위원장님과 손하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견 제시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정식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재곤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공재영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어서 김산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평택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평택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는 폭염 피해의 예방 및 지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하여 폭염 피해 예방 조례에 한파를 포함하여 통합 관리할 필요가 높아짐에 따라 금해 조례 개정을 통해 폭염 및 한파 피해에 대하여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예방과 지원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하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우리 김선수 의원님께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 개정을 하는 안을 올리셨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올 여름에 무척 더웠습니다. 무척 더웠고 또 그 폭염의 더위가 그냥 연속해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계절이었었는데 어쨌든 뭐 그
더웠던 날들을 이제 다 스쳐져 가고 이제 가을을 맞이해서 좀 산뜻한 찬바람이 이제 불고 이런 또 계절이 왔기 때문에 아마 거의 시민이나 국민들이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폭염에 대한 그 힘들었던 시기를. 근데 어쨌든 이런 조례안을 우리가 제정을 해서 평택 시민들께서 2025년 여름철부터는 좀 더 나은 여름철 환경 속에서 지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외적으로 제가 그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대전교통과장님 참석 안 하셨는데 우리가 그 공공버스 그러니까 시내버스를 탑승을 하게 되면은 승강장이죠. 버스 승강장이라고 그러나요? 예, 정류장인가요? 승강장인가요? 용어가 어떤 게 맞습니까? 정류장, 버스 정류장이라고 보통. 정류장이 맞습니까? 그 더운 여름에 통복동 시내버스 정류장, 통복시장 앞에 로타리 시내버스 정류장에 어느 해인가는 그 선풍기가 가동이 됐었고 어느 해인가는 그 스모그 현상 그걸 뭐라 그러죠? 안개식으로 이렇게 내보내주는 거. 우리 안전 총괄과장님. 쿨링 포크라고 그러죠. 네? 쿨링 포크. 쿨링. 그 장치가 있었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올여름에 그렇게 더웠는데 그게 가동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좀 아쉽고 안타깝고 그랬었는데 특히 또 그 통복시장 로타리 정류장은 연세 드신 분들이 또 많이 계셔요. 시내버스 타시려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데 우리 저 국장님께서 한번 그 메모해 놓으셨다가 내년부터는 잘 가동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잘 가동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 그 도로관리과, 도로 뭐 공원과, 산림녹지과 이제 제초 작업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뭐 연 2회에서 3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올해는 뭐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많이 못한 걸 알고 있는데 그 뜨거운 여름에 제초 작업을 하고 계시더라고. 이거 그 시기는 피해야 될 거예요. 지금 뭐 여기 내용에 보면 뭐 얼음 조끼 뭐 이런 장비도 있지만은 우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상청에서 발효하는 폭염의 특보 이런 거를 제보를 받은 입장에서 그 더운 날 제초 작업을 시킨다는 게 그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좀 관리를 잘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이제 그 공원에 보면은 그 쉼터식으로 원두막 뭐 그 정자죠, 정자로다가 이렇게 이제 쉼터식으로 있는데 전기 시설을 못 해놔서 선풍기 이런 가동을 못 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좀 참고적으로 메모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손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손하명 의원님께서는 조례안 검토하시다가 이 수혜 대상자들, 지원 대상자들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전하신 거니까요. 잘 챙기셔서 검토하시고 이제 현장에서 일하실 때 해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의원님. 네, 김승겸 의원님. 이 조례 이제 한파에 대해 한파 용어를 더 넣은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한파 예방 조례에 대한 거는 없었는데 우리 김산수 위원장님께서 조례 개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잘 하시는 것 같고요.
조례에 대해서만 한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폭염에 대해서는 이제 기후 변화로 해서 여러 가지 원인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 어느 정도 폭염에 대해서는 대책이 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파에 대해서는 아직 준비가 좀 덜 돼 있는 것 같고 여기에 한 가지 국장님께 여쭤보면은 횡단보도의 어떤 방풍 또 정류소에 대해서 우리 손학명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파에 대한 어떤 가림막이라든지 특히 이제 금방 말씀드렸던 횡단보도 여기에도 이제 여기에 취약계층 관련돼서 이렇게 조례가 돼 있는데 일반 시민들 또 횡단보도도 취약계층이 언제든지 더 어렵게 신호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대책도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에 말씀을 드리면 6번에 2조 6번 라에 보면은 야외 노동자 등 시장이 폭염 한파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인데 제 생각에는 노숙인들도 평택에 역전의 근처에 보면 많이 거주를 하고 계세요. 그분들에 대한 대안이 좀 있어야 되겠다. 여기에 좀 미련이 남는다면 노숙인이 좀 포함이 되면 어떨까? 왜냐하면 재난도우미가 여기 충분히 7조에 보면 재난도우미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충분히 재난도우미를 가동을 했기 때문에 통리장 뭐 등등해서 여러 가지 자원봉사단들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 노숙인도 좀 포함이 돼서 관리 혜택을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따 상의를 좀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무튼 기후 변화가 심하니까 폭염 한파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불편한 점이 없도록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김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승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저도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평택시 우리 한파 폭염 특보 발효 통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최근? 뭐 이번 올해에는 뭐 예년에 뭐 예측을 못한 폭염이 있었던 건 다 아신 거고요. 저희 한 40일경 지속됐습니다. 이 폭염의 주의보 경보가 그래서 좀 상당히 길었고 그다음에 올해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도 이제 그 이상 그 올 거를 시 입장에서는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40여일 정도 예. 기간이 길어졌다 외에는 딱히 그런 횟수에 예. 대한 통계는 없는 건가요? 예, 아직 올해 거는 통계는 집계는 안 됐고요. 예전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한 20일에서 한 4일 정도가 이제 보통이었다면 올해가 한 40일 정도로 지속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예전의 통계를 가지고 예측하기는 너무 어려운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상대적으로 계속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예전 연도에 비해서는 확실히 피해가 우려가 되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필요한 조례를 잘 법무 개정해 주셔서 김산수 의원님.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이제 궁금한 게 우리 개정안에 보면은 5조 3항이죠. 그 제2항의 재난도우미는 기상청의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폭염 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진단, 안부 등 그 건강관리 및 보호를 실시해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건강진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재난도우미들이 지금 기존 것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건강보건 전문 인력이 좀 추가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이제 시에 폭염 경보가 내려지면 저희가 이제 재해대체 본부를 이제 가동을 합니다. 재해대체 본부를 가동을 하면
저희가 이제 11개의 이제 실무반이 편성이 돼서 한 13개 부서가 참여를 합니다. 시 전체적으로. 거기에는 이제 물론 사회복지 분야도 있고 그다음에 보건소 분야도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뭐 수시로 안부도 전하고 뭐 농민은 이제 각 분야별, 각 부서별로 다 이제 저희가 취합을 하고 관리를 합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온열 환자가 발생이 되면 당연히 이제 그 보건소에서 병원하고 유기적인 관계 때문에 각 체계를 구축해서 상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재난 도우미를 별도로 둬서 전체를 관리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이미 다 이제 관리 담당자가 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아까 김승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취약계층은 법 테두리 내에서 이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이제 관리가 가능한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노숙인 분들은 약간 법 테두리 밖에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아마 세심하게 이제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해서 거기에도 제도적으로 이제 관리할 수 있게끔 저희가 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 당연한 이야기 같고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제 말은 이 조례안 자체에 지금 사회복지사는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기존 조례안에도. 그런데 건강보건 전문 인력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파견은 되고 업무를 하고 있는데 건강보건 전문 인력은 누락이 되어 있지 않냐고 여쭤본 겁니다. 아직 뭐 건강 재난 도우미라고 뭐 명단 지정해서 아직 네, 지정은 안 관리는 좀 현실적으로 못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다시 한번 발의 위원님하고 말씀드려서 하도록 하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유승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기존의 평택시 폭염 예방 조례는 2019년도에 제정한 거죠. 네. 21년도에 개정했었고 지금 이제 보니까 다른 지자체들도 주로 24년도에 초부터 그 한파 피해에 대해서도 그 조례를 개정을 해서 한파 예방 지원 조례를 만들었는데 저희 시도 다른 데 비해서는 늦지 않게 지금 우리 김산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를 해서 적절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기존에는 보면 그 우리 조례에 그 폭염에 이제 관한 규정만 있었으니까 그 있었는데 이제 그 폭염의 여기 기준이 보면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이 날이 2일 이상 계속될 때 폭염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네. 근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바뀌었거든요. 그 바뀐 내용은 아시죠? 이제 기상법 시행령에 따라서 그 규정 특보 기준을 별도로 정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폭염이라고 하는 게 요 규정이 이제 33도 이상, 그러니까 2일 이상 지속되는 폭염 규정만 있었는데 이제는 한파 규정이 있단 말이죠. 근데 한파 규정에 이 특보 기준에 이 폭염과 좀 다른 건 어떤 차이가 있어요? 실제?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거냐면 이제 폭염은 33도 이상이면 돼요. 이게 뭐 2일 이상 이렇게 오래 지속되거나 또는 35도 이상 2일 이상 지속되면 폭염 경보가 내리는 거고 33도는 이제 주의보가 되는 거죠. 근데 모두 다 합쳐서 이제 폭염 특보라고 하는 건데 한파는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2도 이하가 2일 이상 지상될 때 폭염 경보 주의보를 내려요. 경보는 영하 15도가 2일 이상 지속될 때예요. 근데 이렇게 따지면 영하 언제 온도가 이하가 되거나 또는 온도가 너무 높아서 체감 온도가 33도 넘어가게 되면 특보를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한파는 또 추가적으로 하나가 있어요. 기준이. 그 기준 아세요? 또 하나?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한파의 두 번째 기준이고 첫 번째 기준은
한파 특보를 내릴 때. 그 기상청 기상법 시행령 이제 별표 규정에 보시면 이제 뭐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뭐 아침 최저 기온이 전날보다 뭐 10도씨 이상 하강해서 뭐 3도씨 이하면서 뭐 평년값보다 3도씨 이상 낮을 경우로 예상될 때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급격한 저온 현상으로 해서 중대한 피해가 발생이 그 예상될 때 이럴 때도 이제 한파주의보도 발생합니다. 이제 이 규정은 이제 기상법에 의한 규정이고 현재 추세는 저희가 이제 주의보나 경보를 내리기 전에 기상청에서 예비 특보를 먼저 내립니다. 대부분 뭐 12시간 전에 그 예측이 될 때 특보를 발령을 해서 이미 주의보 경보를 사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 규정보다는 상당히 이 기준이 못 미치더라도 기상청은 특보를 뭐 선제적으로 지금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이게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 기후 위기라고 얘기하는 여러 측면 중에 상황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 지금 거의 이제 가을이 거의 없어졌잖아요. 뭐 얼마 전까지도 뭐 9월 달 말에도 뭐 30도가 넘고 뭐 10월 달도 그랬어요, 실제. 근데 이제 지금도 이제 오늘은 비가 좀 덜한데 뭐 지금도 낮에는 더워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는 오늘 서늘하고. 그러니까 이게 하루에 기온 격차가 낮에 더울 때하고 낮은 때하고 높을 때하고 기온 차이가 막 15도 가량 막 이상 난다는 거죠. 이게 사람이 라는 게 우리도 뭐 그 일정하게 체온이 어느 정도는 감당을 하지만 급격하게 이렇게 온도 변화가 있으면 사실 건강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이게 일교차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사실은 물론 이게 뭐 농업에도 이제 영향을 당연히 미칠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 우리 건강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하루에 기온 차이가 막 오늘은 예를 들어서 뭐 영하 5도였는데 겨울에 내일은 이제 예상되는 게 뭐 영하 한 뭐 7, 8도가 된다 하루 사이에. 이러면 이제 굉장한 기온 차이를 느끼는 거죠. 10도 이상 뭐 15도 이렇게 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위험하고 또 이제 실제로 피해들도 이제 예상이 되겠죠. 뭐 교통도 마찬가지고 도로 상태도 그렇고 뭐 수도도 당연히 이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변화들에 대해서도 좀 되게 민감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예측하는 여러 가지 현상도 있지만 라니나 현상에 따라서 11월까지는 지금 더위가 낮에는 더울 수도 있다. 아직 11월 달도. 그리고 겨울에는 또 갑자기 영하 18도까지 한파가 올 수도 있다. 이런 그 예측도 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뭐 하도 늘 이렇게 뭐 재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대응을 하고 계시지만 올해는 또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할지 모른다. 그래서 이 조례가 또 지금 어쨌든 한파 피해에 대한 그 예방 조례도 새롭게 그 전부 개정 조례안이 올라왔으니까 좀 꼼꼼히 점검들을 하셔갖고 대책들을 잘 세우셔야 된다. 이게 워낙 시기에 따라서 오는 것들이 옛날보다 이 간극이 너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건강 문제를 비롯해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잘 유념해 주시기를 좀 바랍니다. 네, 제가 그 보충해서 이제 답변을 드리면 세 분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유정아 위원장님까지 이제 이 규정에 따라서만 움직이지 말고 탄력적으로 여러 상황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사람마다 편차가 있다는 얘기죠. 그 기온이 여기 조례나 법에서 정한 그 기준 외에도 못 미치더라도 그 온도 변화에 따라서 취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도우미들을 통해서 구제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뭐 폭염도 물론 취약이지만 한파는 사실은 지금은 예전보다 그런 일이 상대적으로 없지만 예전에는 그 동사가 발생한 일이 많았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뭐 교통시설도 잘 안 돼 있고 그 당시는 뭐 사람들이 걸어서 주로 다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우리도 뭐 어찌됐든 노숙자들도 있을 테고 그 취약계층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 한파에 따라서 갖는 대책들을 잘 꼼꼼히 좀 점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김순희 의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재난도우미가 한파나 폭설 이거로 인해서 있는 재난도우미는 특별히 따로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재난도우미를 추가로 해갖고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재난도우미가 한파나 폭염에 특별히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뭐 재난이나 무슨 그런 사항이 있을 때 그 도우미들이 활동을 하는데 그 도우미 하시는 분들이 활동 범주는 어떻게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조금만 여쭤봐도 될까요? 아직은 뭐 재난 도우미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구성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마을 이통장이나 그다음 각 부서에서 있는 사회복지사나 이런 통해서 저희가 이제 정보를 받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뭐 내년에는 아무래도 별도의 재난 도우미를 편성을 해서 별도의 체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제 기후 위기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추위나 더위가 예상보다도 많이 길어지는 날씨가 계속될 것 같으니까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고 무더위 한파 쉼터 지원해서 보면은 무더위 한파 쉼터 이용이 올해는 이용량을 많이 급증했나요? 이용량을 정확한 데이터로 파악한 거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대부분 이제 무더위 쉼터가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가 한 537개 정도 소가 되고요. 대부분 물론 경로당하고 이제 마을에 간에 이제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난방비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저 한파 쉼터는 무더위 쉼터만큼은 537개는 안 되지만 그거보다 지금 약간 작은 474개소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에도 저희가 이제 뭐 조례가 없어서 저희가 폭염에 아니 한파에 대한 거를 시에서 지원하지는 않은 게 아니라 이제 매년 조금씩은 이제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한파 저감 시설이라고 그 버스 승강장에 이제 거기에 의자에 그 열을 가리는 온열 의자를 금년에 한 47개소에 거기에 이제 온열 의자를 개선을 했고요. 또 이제 버스 승강장에 바람막이가 안 돼 있는 방풍 아까 말씀 방풍에 대한 걸 없는 시설에 한 14개 정도의 시설에 칸막이를 설치해서 방풍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좀 약간 미약한 부분은 있지만 매년 이걸 이제 자체 조사를 해서 그게 이제 개선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 온열 의자는 제가 좀 앉아봐야 돼. 저기 이거 좀 좋은 것 같고 칸막이는 모든 시민들이 다 원하는 건데 뭐 그것도 뭐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는 저 차츰차츰 넓혀 나갔으면 좋겠고 이런 그 무더위 쉼터 같은 데도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도 있으니까 안전이나 위생 같은 것도 철저히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산수 의원님 좋은 조례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관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의원입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우리는 이 한파에 대한 예방 계획 수립은 그동안 계속 해왔었죠. 아, 예, 하고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그 한파에 대한 부분을 갖다 간과하고 있지 않고 계속 우리 시에서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예방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진행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체계적으로 우리가 한파에 대한 우리 이런 조례를 좀 개정해 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김산수 의원님께 감사함을 좀 전합니다. 우리 한파 쉼터라든지 한파 저감 시설은 우리 폭염하고 같은 시설에서 좀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뭐 새로 개설하고 그런 부분들은 없는 거죠. 대부분 이제 중복돼서 지정이 됐기 때문에요. 뭐 이게 한파에 대한 부분은 가장 우리가 좀 도로라든지 뭐 빙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그 재난 도우미를 통해서 우리 실은 또 독거노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서 집 앞에 문 밖을 나갈 때 그런 부분들에서
예방, 미끄럼 예방이라든지 대문압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히 한번 조사를 한번 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자리에 또 대중교통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도 들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온열의자에 대한 부분들 올해 한 네. 몇 개 정도 대로 신설했다고 했죠, 새로? 올해 47개소 40개에서 했습니다. 예. 근데 상당히 좀 부족해요. 실은 이게 온열의자가 도심권에 있는 온열의자가 대부분 많이 비치돼 있고 우리 좀 읍면동 쪽으로 가다 보면 상당히 좀 온열의자가 필요한 부분인데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우리가 방풍이라든지 뭐 여러 부분에서 좀 미약한 우리 표지판만 있는 그런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최소한 온열의자 정도만 있어도 또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좀 버스를 대기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온열의자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많이 써달라는 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네. 대폭 좀 확대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여러 가지 한파에 대비해서 각 분야별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예산의 문제입니다. 그 5년 일자가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일단 한번 조사를 해보고 어느 지역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들하고 또 상의해서 예산 편성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뭐 조언 주신 분들은 저희 뭐 참석하지 않은 부서장들이 있지만은 저희가 돌아가서 전부 꼼꼼하게 챙겨보고 차근차근 이행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예산이 안 들어가고 어떻게 우리 방안 그러게 아주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편성해 달라는 좀 의미를 좀 말씀드렸던 거고, 우리 방한용품이라든지 안내 간판은 계속해서 잘 진행돼 가고 있잖아요. 네, 금년에도 뭐 한 2억 3,500만 원 예산을 편성을 금년에 해서 뭐 이불이라든가 뭐 전기 매트라든가 담요 같은 것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공공시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례 좀 제정이 되면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유승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관우 우리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그 뭐 도시 지역도 그렇고 이제 특히 읍면에 보면 버스 정류장 보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겨울에는 들판 같은 데 보면 바람이 굉장히 세요. 그러니까 추운 데다가 바람까지 불면, 근데 이제 차가 바로바로 만약에 5분 10분 내에 이렇게 오면 그나마 난데, 보통 또 어르신들은 좀 일찍 나가잖아요. 차가 또 나름대로 그 놓치면 또 한 2시간이나 1시간 있다가 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가서 기다리신단 말이죠. 그러면 그냥 차 바람 맞으시면서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저번에 뭐 우리 그 노임 그 복지회관 같은데 임시로 해서 그 비닐 이렇게 해갖고 설치했는데 그것도 맥수가 그렇게 만만치 않더라고. 근데 그런 형태로 해서 했다가 접었다 이게 아니라 좀 겨울에는 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해서 뭐 이제 봄 되면 필요 없을 때는 철거했다가 다시 설치할 수 있으니까 항상 사용할 수 있는 방식들을, 아마 전 다른 우리만 이게 고민되는 지점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국에 우리 수백 개의 지자체에서도 고민이 될 텐데, 뭐 저기 택시 정거장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승강장을 비롯해서 하여튼 그 좀 주민분들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들도 그런 읍면동 같은데 소외된 어떻게 보면 교통 취약 지역에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세세하게 좀 검토를 해달라고 제가 보충 질의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유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손한영 의원님. 이 대중교통에 우리 저 상근위 의원님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저도 추가 질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 버스 승강장이 아까 김선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물론 온열 의자도 중요해요. 근데 이제 관리가 중요하다고 봐요. 관리, 버스 승강장 내부의 청결 상태 이런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즘 보면은 거리 환경미화원이라고 하시나?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뭐 담배꽁초도 줍고 쓰레기도 줍고 이렇게 분이 계속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인가 아마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중교통을 우리가 시민들한테 자꾸 이렇게 요즘에 뭐 도심 내 정체도 심하고 그러니까 대중교통 이용을 우리가 자꾸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려면은 우선 버스 승강장 내부의 청결 상태 관리도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이제 바람이 통하게끔 그 유리나 아크릴 그 칸막이를 제거를 해야 되는 게 많고, 겨울철에는 방풍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다시 설치하는 게 맞는데, 저는 그 자바라식 그 셔터식으로 투명으로 해서 겨울철에는 내리고 여름철에는 올리면은 그 역할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것도 한번 좀 검토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승강장 주변에 보면은 자풀이 어마어마하게 나 있어요. 우리 국장님 이따가 저기 본청으로 들어가실 때 여기 저 동삭초등학교 거기서 버스 차선 깔린 그 대로가 과장님 몇 번 차선이죠? 도로 과장님. 평택대학교에서 버스 저 전용차로 깔린 도로. 여기 저 동삭초등학교 그 센트럴자이 그 라인. 아, 그거는 저기 시도입니다. 그냥, 아니 그러니까 도로 명이 어떻게 돼요 거기가? 그냥 그 대로입니다, 대로. 그냥 대로. 예, 예. 거기에 보면은 버스 승강장이 있는데 이따 가시다가 한번 꼭 보셔. 자풀이 어떻게 나 있나. 내가 사진 찍어갖고 올라오려다가 주차할 데가 없어서 사진을 못 찍었는데 한번 지나가다 한번 보십시오. 예. 평택시 그 버스 승강장 주변인 환경 정리가 그렇게 돼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손한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